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죠. 저희는 정말 스쳐가기만 했습니다. 뭘요? 예술을요. 예술에 대한 두 남자의 헛소리. 예술을 스쳐간 남자들, 저희는 저희는 예스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3화. 13화. 네. 13화. 예스맨. 이제 뭐 딱히 할 말 단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뭐 계속 앞에 뭐 붙일 말이 없어요. 이러쿵 저러쿵 네. 했지만 뭐 어쨌든 13화가 찾아왔습니다. 네. 어김없이 1월 벌써 중순 지났어요. 시간 잘 갑니다. 이러다가 또 올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나이 먹고 그러면 이제 또 예스맨 몇 화 했다고 또 그러고. 그 정도면은 조금 네. 이제 조금 어깨를 약간 으쓱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 그쵸. 1년이 지나면 1년 지나면은 대충 한 50화 되나요? 그 정도 되겠네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네. 그게 1년 해도 50화 하면은 네. 다른 방송들이 100화, 300화, 막 네, 100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오래 한 거예요. 대단하긴 네. 한 거네요. 저희 딱 50화까지만 하죠. 50화의 피날레로. 네. 그럼 뭐 가봐야 아는 거죠. 네. 뭐 내일 당장 끝날 수도 있는 거 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악건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혁입니다. 네. 13화. 앞에 뭐를 붙여야 되겠어요. 어떤 걸요? 미술을 사랑하고 자기소개할 때? 네. 좀 그냥 악건이요 하니까 약간 심심하네요. 그래요? 그럼 네. 뭐 부서가 뭐가 있을까요? 제 다음에는 생각해서 오겠습니다. 네. 아트를 기대- 사랑하는 남자. 아트의 총. 아트를 악건. 쏘는 남자. 예술을 쏘는 남자. 아건. 괜찮네요. 잘 만드신다. 김혁은 그 뭐죠? 저는 그냥 이름에서 그냥 뭐 빼고 뭐 대충 하고 본명에서 이제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저도 그럼 뭐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뭐 네. 할까요? 모르겠어요. 전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러면은 악건 씨 다음 주에 만드시는 거 보고 네. 옆에서 조금 저 그거 쓸 건데. 아트를 예술을 쏜 남자. 그러면은 저는 탄피 줍는 남자. 탄피 잃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거. 그쵸. 주워야죠. 하루 종일 주워야죠. 잡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네. 지난주 사이버 가수 아담 저의 이야기였죠. 네. 들었는데 너무 진지하지 않았나? 진지충이지 않았나? 좋았어요. 그래요? 사실 진지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한 거라서 그쵸. 그게 전 좋았어요. 그냥 원래 진지한 얘기인데 진지한 얘기했으면 재미없는데. 네. 그쵸. 책상은 치지 마시고. 네. 어쨌든 뭐 지난주에도 재밌게 얘기했고 네네. 이번 주는 악건 씨의 또 차례가 악건 씨 턴이 찾아왔습니다. 네. 그 전에 이거 뭐 그 주제는 오늘 주제는 이제 한국화죠.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네네. 네. 그 전에 잠시만요. 나 그거 아는데. 네, 김혁의 나 그거 아는데 저는 어떤 음악을 준비했냐?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음악은 코리안 집시 상자로의 경북 스윙입니다. 경북 스윙. 네. 오. 이름부터 약간 특이한데요? 네, 그렇죠. 제가 이 음악을 가져온 이유가 이제 네네. 한국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예전까지만 했어도 약간 한국화라고 하면은 단순히 약간 그 수묵화, 단순한 수묵화, 옛날 그 병풍에 막 그려지는 네네. 그런 것들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한국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찾아보고 이제 뭐 우연찮게 그런 작품들을 봤을 때 많이 변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국 이제 이 시대에 맞게 다양한 것들을 좀 섞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국악을 약간 좀 다양하게 섞어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팀 코리안 집시 상자루. 요 상자루라는 이름이 네네. 상자랑 자루를 합친 거래요. 이 의미가 뭐냐? 네. 상자는 안에다가 무엇을 담든 간에 그 틀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모나게 돼 있죠. 그렇죠. 대신 자루는 안에 물건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틀이 바뀌잖아요. 네. 이거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음악을 담지만
국악이라는 상자는 든든히 있는 거고 대신 국악이라는 음악을 담지만 다른 것들을 섞어서 자루의 모양이 약간 변하는 약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퓨전도 있으면서 전통을 지킬 수도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추구하겠다라는 아주 심오한 깊은 뜻이네요. 이분들의 경북 음악, 경북 스윙이라는 노래를 가져왔어요. 네네네. 이게 이제 네이버 온스테이지라고 네네. 이제 다양한 인디 밴드, 인디 가수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뮤지션들을 초대해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라이브 공연을 보여주는 그런 채널인데 네네네. 거기에서 나오셔서 이 경북 스윙이라는 걸 하셨어요. 근데 그 사물놀이패처럼 입으시고 세 분이시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악기를 다루시냐? 기타, 아쟁, 꽹과리 이 세 개만으로 음악을 만드십니다. 아쟁이 검은고 같은 거죠. 느낌인데 이제 현으로 켜기도 하고 이제 뜯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악기죠. 네, 현악기.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악기로 그 국악의 냄새가 물씬 느껴지는 스윙 재즈를 연주해요. 들어보고 싶다. 네, 근데 진짜 이 모든 파트가 다 핵심이긴 하지만 저는 이 꽹과리가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꽹과리가 정말 그 찌르는 소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꽹과리가 아주 유하게 뚫고 나와요. 이 노래들을. 하지만 뒤에서 아쟁이랑 기타가 받쳐주면서 이 음악을 이렇게 만드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이 상자루라는 이름에 딱 걸맞는 노래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국악의 틀이 확실히 느껴지면서 또 다양하게 이 재즈의 선율의 느낌을 또 보여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것의 느낌이 나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점점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음악 쪽에서도 한국 국악에서 좀 더 뭔가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되게 한국적인 거에서 시작을 해서 그쵸. 그거가 예술적으로 발전하는 과정 같은 거를 약간 보여주는 팀을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죠. 오늘 사실 한국화 소개하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것 같았거든요. 제가 지금 스포를 해버렸네요. 근데 아주 좋은 스포지 않을까. 네. 그러네요. 네.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이거는 들어보시면은 확실히 정말 괜찮은데 싶은 느낌? 너무 국악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걸 뭐 국악이라고 해라고 하는 느낌도 안 드는 이 양쪽 밸런스를 잘 맞춘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한국화의 스토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화라는 사실 용어 자체도 저희가 부른 지 별로 안 됐어요. 그래요? 네. 원래는 동양화라는 명칭을 썼고 그래서 제가 학교 들어갈 때쯤에도 아직도 동양화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화라는 그 용어는 쓰는 대학들이 있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배우고 똑같은 학문을 배우는 과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대학은 동양학과라고 부르고 어디 대학은 한국학과라고 불렀어요. 용어가 왜 이렇게 됐냐면 저희가 이제 그 한국화라는 명칭이 사실은 후에 나온 거고 그 전에는 다 동양화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 동양화라는 말이 이제 약간 저희가 일제강점기 그때에 동양화라고 이제 불리기 시작해서 계속 동양화라고 불렸기 때문에 동양화라고 저희가 쓴 거죠. 일본 잔재처럼 계속 그렇게 온 거죠. 그게 그때부터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이제 이어져 온 거군요. 그래서 한국화라는 말을 쓴 거는 70년대에서 80년대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이 명칭을 왜 동양화라고 쓰고 있나 한국화라고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뭐 그런 논의가 시작이 되고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한국화라는 말이 쓰이게 되고 한국화라는 말이 요즘에는 이제 조금 정착이 된 느낌인 거죠. 그래서 한국화의 특징을 보면 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묵화가 있고 수묵담채화가 있고 채색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때려 맞춰 볼게요. 수묵화는 먹을 물에 이제 해가지고 한 게 수묵화. 수묵담채화는 약간 담백하게 너무 배고프신가요?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먹을 그냥 완전 한색이 아니라 좀 연하고 짙고 약간 이렇게 담백하게 표현해낸 게 그러니까 채색화라고 했나요? 채색화는 말 그대로 이제 색을 집어넣은 거.
요렇게 세 가지. 얼추 비슷했는데. 그래요? 네. 수묵화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쓴 건데 네. 이 안에서도 담백함을 표현해서 농담도 들어가고 그렇죠. 모든 게 다 들어가는데 재료를 약간 먹으로만 쓴 느낌. 그러니까 다 흑백 그림인 거죠. 네네네. 먹으로만 사용한. 네. 그래서 수묵담채화는 그 먹으로 쓴 그림에다가 약간의 채색이 들어간. 네. 그래서 그 이제 막 떠오르시는 그것들. 그러니까 막 다 뭐 들판을 한다고 하면 다 먹으로 했다가 뭐 꽃 하나만 이렇게 색을 칠한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수묵담채화인 거죠. 그렇죠. 약간 뭔가 기둥이 되는 골조 같은 거는 먹으로 확 그리고. 뭔가 색이 들어갈 부분 같은 경우에 채색을 조금씩 해주는 포인트만. 네네네네. 그걸 이제 수묵 담채화라고 하고 네. 채색화는 재료가 또 달라지는데 분채라고 해서 돌 색깔이 있는 돌이 있는데 네. 옛날에 저희 그 울트라마린 했을 때처럼 뭐 청금석은 파란색 뽑아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색을 띠는 광물을 갈아서 그거의 색을 쓰는. 그래서 약간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되고 사실 한국화의 특징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아요. 저도 사실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네. 사실 이게 저도 뭐 이렇게 정확히는 제가 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중국 그림은 먹에 좀 중점이 있고 일본화는 간색의 그림의 특징이 있다면 네. 한국화는 그걸 두 개 약간 섞은 느낌. 약간 농담도 있으면서 그 안에 채색이 뭔가 저희가 발임이라고 하거든요. 발임. 그 빨간색이 진한 빨강부터 좀 연한 빨강까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나는. 그렇죠. 네, 이제 그걸 하는 거를 발임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잘 드러난. 그래서 그림 안에서 좀 깊이가 있는.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 그런 건데 사실 그래서 이 한국화라는 거를 좀 뭔가 특색 있는 한국화를 끌어내는 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화 하면은 그 난치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가서 올라가고 보면 그건 사군자라 그래서 이제 중국 거에 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물론 맞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도 계속 이렇게 끌고 왔기 때문에 그게 한국 것도 맞긴 한데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발전해서 아까 이제 그래서 김혁 씨가 가져온 것처럼 뭔가 한국적인 거를 더 이렇게 좀 갈고 다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 네네네. 영어를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영국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월이 엄청 흐르고 나서 이제 봤더니 영국식 영어랑 미국식 영어랑 확실히 다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한국의 그림들, 이제 한국화라기보다는 한국 역사에 있었던 그림들을 이제 완전히 한국화로 바꾸는 시기인 거네요, 아직도. 네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뭐 어떻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니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수묵화가 한국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이게 여기서 한국이 안 느껴져?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정선의 그림의 그 이제 산수화를 보면 이게 한국이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맞지만 그렇죠. 저는 조금 더 이렇게 갈고 다듬어서 한국화가 좀 더 이렇게 진보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수묵화, 수묵담채화, 채색화 모든 걸 다 한국화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구분지는 뭔가 생겼으면 좋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네. 근데 확실히 이해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한국스러운 뭔가 약간 한국스러운 것도 약간 좀 그렇긴 한데 한국화면 이래야지 약간 이런 것들. 그렇죠. 그게 이제 또 너무 갇혀서 하면 안 되지만 그쵸. 네. 제가 그러니까 그 학생 때 배웠던 게 저도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네. 한국화 하면 그냥 수묵화 로 생각하고 그쵸. 저 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실제로 난을 쳤고 그래서 이게 한국화지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약간 채색화를 하시는 교수님을 만나고서 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그 교수님이 물론 채색화를 하시는 한국화가시기도 했지만 뭔가 정신적으로 한국화는 채색화에 좀 더 가깝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저희한테 알려주셨던 게 저희가 조선시대 이전도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뭐 고구려, 신라, 백제 이때부터 한국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과거에 먹을 쓴 게 아닌데 분명히 채색화를 썼을 건데 그쵸. 그 삼국시대나 그쵸. 고려시대 때 특히 고려시대 때 저번에도 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불화를 보면 불상의 네네네 그림인 거죠? 석가를 그린 네, 불상의 그림이니까 불상은 그 부처를 상으로 만든 네네 거죠. 그죠. 불화는 이제 부처를 그림으로 한 거고. 네네네 네. 이제 뭐 부처를 그린 이제 그 그림을 불화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거를 보면 되게 먹이 없어요. 거기 되게 화려하게 그려진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색이 좀 바래서 그런데 그렇죠. 실제로 고려 때 이제 뭐 역사나 이런 거 보면 화려한 이제 약간 귀족 계층이 있었으니까 그쵸. 화려한 걸 좋아했던 시대이고 예술품도 화려하게 만들었고 그쵸. 그에 따라서 미술도 되게 화려하게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교였던 불교의 불화를 그리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조선 시대 때 이제 그 기와나 이런 데 보면 채색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채색이라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네네네네. 그 이제 고 조선 시대의 집 기와 쪽 이제 기둥 안쪽 이런 거 네네네. 보면은 그렇죠. 단순히 그냥 약간 먹의 느낌보다는 그쵸. 색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네네. 생각해 보면은 그렇긴 하네요. 저희가 사실 조선 시대 때 먹의 이제 그 문인화라고도 하거든요. 문인화요? 네,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뭔가의 인문학적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 그래서 약간 그 수묵화나 이런 거를 네. 그 사대부나 이제 네네. 어느 정도 계급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교양이 있는 사람들, 양반들만 즐겼던 그림에 국한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민들의 그림이 남아있지 않은 거기도 하죠. 그렇게 약간 문화를 만들어서. 그림 자체를 이 귀족 그 높은 특권 계층의 그쵸. 문화로 만들어 버렸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조금 갇혀 있는 듯한 느낌? 저는 그래서 좀 한국화 얘기를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화의 개념이 제가 생각하는 그럴 거니까 먹으로 그린 그림에 가까울 거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저는 그걸 좀 깨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화 이제 조금 그 뭐 재료 얘기를 하면은 제 뭐 장지라는 한지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장지? 네, 장지. 한지죠. 한지인데 한지에서 좀 크기가 크고 약간 두꺼운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지 재료가 닭나무예요. 닭나무. 닭나무. 그렇죠. 리을 기억 말고 기억. 그쵸. 네. 그래서 닭나무라는 거를 뺏겨가지고 껍질을 이제 그 한지로 만드는 건데 껍질을 삶습니다. 네, 그렇죠. 네, 뜨거운 물에다 삶은 다음에 그 닭나무를 두드러 팹니다. 그 껍질을 벗기고 껍질은 삶고 나무를 때려요? 아니요. 그 껍질을 네, 껍질을 한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껍질 그 뭐 하는 거를 두드러 팹니다. 두드러 팬다는 게 이제 그 약간 좀 연하게 만드는 거죠. 다진다는 느낌. 네, 그렇죠. 다진다는 거에 조금 나무를 때리면은 손이 아프고요. 그래서 그 때린 닭나무를 이제 약간 이제 응고 시켜야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걸른다고 하나요? 체질. 네, 체질을 해서 그 이제 약간 얇은 그 닭나무 껍질들이 이제 모여서 한지가 되는데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통 방식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좀 비싸요. 그런 걸 생산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저는 항상 인사동에 갔습니다. 인사동에 가면 한국화 재료들이 다 있습니다. 예전 1화 때 한번 얘기했죠. 네. 한국화 재료를 사려면 인사동을 가라. 그렇죠. 거기에 이제 약간 한국화 재료들이 뭐 요즘에는 화방 같은 데 가면 한국화 물감이나 이런 건 있는데 좀 더 고급진 그 한국화 재료를 사려면 인사동을 갔었거든요. 거기에 뭐 이제 좋은 붓 하나에 뭐 10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고. 한국화의 메카. 그렇죠. 인사동. 인사동. 거기 가면 메카가 맞아요. 누군가가 한국화를 물어보거든. 인사동을 가리켜라. 정확한데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 여러 한국화 재료들이 있어요. 재료를 얘기하면 사실 너무 많아서 크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장지에다가 분채를 써서 아교를 갈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악교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네, 악교가 이제 또 한국화 재료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네. 동물 기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네. 서양에 이제 유화가 있고, 네네네네. 이제 동양 쪽에 수묵화가 있으면 약간 이 네네. 악교를 씀으로써 약간 두 개가 약간 섞이는 느낌인 건가요? 아니면 유화 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유화처럼 표현을 하기 위해 물감을 쓰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료가 악교인 거죠. 그래서 요 악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약간 점착. 그냥 분체를 쓰면 그게 그냥 스며들고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색감을 내게 해주는 게 이 악교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물감이 붙어야 되잖아요. 네, 그쵸, 이렇게 그쵸. 물감이 흐르면 안 되니까 그쵸. 그 약간 접착성을 주는 게 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뭔가 찐득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 찐득함을 내주기 위한 재료가 악교인 거죠. 그래서 장지, 그러니까 한지, 분체, 악교. 요게 약간 한국화의 특징을 나타내는 재료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화 하실 때 요거 3개 사시면 돼요. 여기 막 인사동 가서 네. 한지랑 그 분체랑 악교 좀 주세요. 그럼 네. 그럼 얘 한국화 그리는 애구나. 그럼 가서 그냥 그 종이랑 먹이랑 뭐 물감 같은 거 있어요? 이러면 이제 그쵸. 인사동 와가지고 그런 거고. 저 한지 그 장지랑 네, 맞아요. 분체 뭐 쪼그랑 악교 이거 좀 주세요. 그러면 네. 이 녀석 좀 그려봤구나 뭐 이런 거죠. 이제 한국화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를 좀 참고해서 좀 참고하시면 진짜 이건 기본적인 거고 이제 그 안에 다양한 재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뭐 분체 뭐요? 하면 또 그렇죠. 분체도 뭐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아서 뭐 이것저것 많은데 일단 대표적인 거는 하고 한국화 붓은 또 따로 저희 서양화 붓이랑 조금 달라서 그런 또 붓을 쓰면 되고. 그렇죠. 아마 한국화 붓 달라고 하면 주시겠죠. 해서 재료를 고르시면 되고. 네네네. 제가 오늘 재료랑 한국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러면 요 한국화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발전시키고 조금 그 특색을 이어가는 화가가 누가 있을까 좀 찾아봤는데 그 나이가 좀 어리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한국화에 한 획을 그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뭐 한국화의 거장 뭐 그렇게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아까 김혁 씨가 나 그거 아는데 에서 얘기했던 그 팀처럼 뭔가 한국화를 조금 이렇게 다듬고 계시는 아티스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화의 초신성. 네, 맞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딱 맞겠네요. 그렇죠. 네, 김현정이라는 화가분이 계십니다. 김현정. 네, 아니고. 걸렸네요. 김현정이라는 그 롱다리 김현정 씨는 아니고. 그렇죠. 한국화가신데 이분은 인물화를 주로 그리시는데 그 인물이 한복을 입고 있고 그 한복을 입고 있는 인물이 현대 일상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딱 한국화의 재료를 쓰면서도 그 느낌을 제대로 좀 가져온 느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뭔가 채색으로 농담을 보여주는 시는 분. 그리고 그 안에서의 뭔가 오브제가 되는 대상도 현대 한국의 이런 일상생활의 모습들도 보여주면서 그 안에 뭔가 전통적인 옷을 입고 있는 한국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약간 섞여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약간 그냥 어떻게 보면 현대의 뭐 인물이 뭔가를 행동하는 건데 그 그림 자체가 한국화의 느낌이고 게다가 한복까지 입어가지고 약간 약간 이런 오묘함 뭔가 미스매치 같지만 그게 또 이제 맛이 되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은 내숭이라는 걸 연작으로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숭이 주제고 그 그림들의 주제고 그 약간 내용이 그래요. 한복을 입고 뭔가 여인이니까 저희는 의식적으로 고상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약간 그 고급 한복. 네네네네. 근데 그런 인물이 뭔가 패스트푸드를 먹고 있거나 아니면 뭐 오토바이 타시기도 하거든요. 약간 하고, 자유분방함. 네네네.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해주기 위해서 그 한복 치맛자락이 약간 비치는 치맛자락이에요. 그래서 사실 약간의 그 한복 안에 사실 누드가 보이거든요. 뭔가 거기에도 이 작가가 의도를 담은 거죠.
그 고상한 척하지만 보인다 다 사실. 고상한 척할 필요가 없다. 이 고상함이라는 편견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들은 자유분방하게 그리고 비치는 모습도 어느 정도 속내가 드러나는 느낌이지만 이 옷만 고풍스러운 느낌이 나게 약간 이런 느낌인 그쵸. 거죠. 저는 그게 사실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한국화가 조선 시대 그 수묵화부터 네네네. 뭔가 오면서 그 틀에 갇혀 있었는데 그 틀에서 벗어나면서 지금 이제 한국적인 모습을 다시 갖는 느낌의 그 과도기에 있는 아티스트. 아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자루. 네, 저는 상자인 그 한국화의 틀은 이제 아까 뭐였죠? 한지랑 악교랑 분체를 네네네. 사용하는 그 틀은 유지하되 그러니까 전통 재료를 유지하되 그 안에서 표현은 이제 틀 없이 가는 거죠. 이거 제가 네. 그럼 제가 잘 가져온 거네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김현정님.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조금 곽강받는 한국 화가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나이가 되게 젊으세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미래가 네, 앞으로도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으신 분이라서. 네. 생각해 보니까 약간 한국화를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찾아봤을 때, 네네네. 약간 풍경이라든가, 네, 산수화가 대부분 많죠. 산수화 그리고 약간 뭐 이렇게 인물화 아니면 뭐 동물,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사실 네. 저희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의미가 들어가 있는 느낌은 많이 없는 맞아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김현정 화가님은 이제 그 재료 전통의 느낌의 전통 재료들을 가져오되 방식은 전통 방식을 가져오되 거기에 이제 의미를 집어 넣으려고 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출을 하려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아직은 정립된 건 아니지만 네네네. 그래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네. 사실 이 화가분을 알게 된 게 오래전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실 것 같고 발전하실 것 같아서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분을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제 봤었을 때 네. 이제 어디 지나가다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일러스트 하시는 분이 원래는 이제 다른 그림을 그리시는데 약간 한국스럽게 뭔가를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제 생각이랑 이제 사실 정반대인 거네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한국 하시되 네. 약간 조금 요즘 시대의 느낌이랑 네. 의미를 담으시려고 네, 하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멋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네. 나중에 한번 꼭 약간 뭐 이제 전시회나 이런 것도 하시겠죠? 네, 전시회도 계속 하시고. 나중에 한번 꼭 네. 저 보러 가고 싶네요. 네. 아마 이게 실제로 보면은 한국화의 매력은 실제로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꼭 실제로 가서 보시길. 네. 눈앞에서 느껴지는 네. 한국 버거킹 눈앞에서 느껴지는 맥도날드 드시는 한복 입은 여성분. 네. 약간 그러면 약간 그거 아닌가요? 한국 민속촌. 약간 요즘 한국 민속촌도 약간 그런 약간 느낌이죠. 한복 입고 가시면은 뭐 공짜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한복 입고 다양하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네. 요 한국화랑 김현정님. 네. 이렇게. 입니다. 저는 사실 생각했을 때 한국화에 대한 전반적으로 흐른다고 하셨을 때, 네네. 조선시대 고려시대를 보면 겸제정선부터 뭐 해가지고 뭘 이제 뭐 이게 먹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네네. 그냥 오늘도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좀 신기하게 들었어요. 한국화를 이제 저는 전혀 모르는 세계인데 네네네.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도 약간 좀 깨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닌데 저는 사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게 한국화로 좀 정립이 됐으면 좋겠어서. 네. 한국화 전공이신 네. 악건 선생님의 신념이 담긴 한 화였습니다. 네. 근데 오늘 진짜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니까 더 재밌네요. 이제 아는 사람 느끼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니까 확실히 더 재밌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 또 그게 이제 예스맨의 맛 아닙니까? 그 회마다 바뀌는 것 같은데요. 맛이랑 의미가 회마다 바뀌는 것 같은데. 바뀌어야 또 예술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면 오늘 악건 씨 얘기는 여기까지.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재밌었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또 예고를 드려야죠. 네.
한 달에 큰 주제가 있으면 약간 좀 그래도 고르기 편할 줄 알았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준비는 항상 약간 그 방학 숙제처럼. 네. 저희 왜냐면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될까 너무 고민이 많아서. 근데 지난주에 사이버 가수 아담을 했을 때 네네네. 너무 좀 진지하지 않았나 하는 저의 그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네네. 이번 주는 아주 가볍게 네. 이번 주가 아니죠. 다음 주 네. 가볍게 좀 갈 생각입니다. 시작. 네. 항상 어떤 것의 시작은 네. 이 오프닝 세레모니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저희 예스맨에도 앞에 이제 보면 따랑당당당 하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시작이라는 이름에 맞춰서 네. 오프닝 바로 만화 주제가를 준비하겠습니다. 한국의 만화 주제가. 자 이제 시작이야. 딱 시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노래. 그래서 뭐 정확히 어떻게 할지는 좀 이제 아직 조금 더 구상을 해봐야겠는데 네네네. 인물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한국 만화 주제가들을 가져올지는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만화 주제가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한국 만화 주제가랑 네. 한국의 만화 주제가랑 이런 쪽도 결이 달라서 그런 것도 이제 좀 생각해보고 해서 준비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하려고 그랬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준비를 해볼 테니까 다음 주에도 이제 좀 기대를 해주시면은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네 짧게 이게 좀 횡설수설 된 것 같긴 한데 사실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긴 했는데 이게 양이 너무 방대한데 그걸 또 축약하다 보니까 근데 약간 신기한 것들은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럼 됐네요. 네, 약간 뭐 그건 말고 네네네. 뭔가 이제 그래? 이런 것들만 싹싹싹싹 해가지고 아주 핵심으로 요약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럼 그런 아니요 다음 주는 고리타분하고 아주 따분하게 1990년대 만화 주제가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20곡을 딱 하고 채우고 끝이에요. 20곡이면 괜찮은데요, 그래도 그것도. 설명 안 하고 그냥 이때 무슨 곡입니다. 무슨 만화의 무슨 곡입니다. 다음은 무슨 만화. 그거 거의 박물관에서. 어쨌든 좀 더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는 한국의 만화 주제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이것도 예스맨 들으시면서 기대를 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그럼 다음 주에도 시청합시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